3단원 첫 시간입니다.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연소와 소화. 말이 좀 어렵네요. 연소란 쉽게 말하면 물질이 타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이 탈 때는 빛과 열을 내게 됩니다. 모닥불이 타고 있지요? 이 말을 좀 유식한 말로 모닥불이 연소한다라고 말합니다. 촛불이 타고 있으면 촛불이 연소한다라고 합니다. 가스불이 타고 있네요. 그럼 가스가 연소한다라고 합니다. 종이가 타면 종이가 연소한다. 나무가 타면 나무가 연소한다라고 하죠. 타는 물질을 앞에 붙이고 연소한다라는 말을 뒤에 붙이면 되네요. 연소란 단어가 별거 아니네요. 그럼 소화는 무슨 뜻인가요? 소화란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죠. 나화학 연소의 반대말이 소화네요.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연소는 물질이 타면서 빛과 열을 내는 거라고 했죠? 여기 전깃불이 있습니다. 전깃불도 연소일까요? 찍어보세요. 전깃불도 모닥불처럼 빛과 열을 내고 있으니 연소 같아요. 정답은 아닙니다. 전깃불은 연소가 아닙니다. 전깃불이 빛과 열을 내는 것은 연소와 똑같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연소는 물질이 타면서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로 변하죠. 3단원에서는 전기불과는 다른 불인 연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말인 소화와 화재시 대피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호기심 딱지 많이 넘기는 사람한테 호기심 딱지 한 장 주기. 우와! 정말이죠? 정말. 그래. 에이, 따코 한 장도 못 넘겼는데? 이번엔 와이맨 차례. 와이맨 그런 게 어딨어요? 난 입으로 불었는데. 입으로만 불기로는 약속 안 했잖아. 와이맨 정말 미워요. 야, 따코, 내가 공기대포 만드는 법 알려줄게. 몰라요. 에이, 따코 잘 봐. 자, 이 페트병 뒤를 이 가위로 오려내는 거야. 이건 위험하니까 어른들이나 와이맨한테 맡겨야 돼. 자, 이렇게 뒤를 오려내고 풍선 끝을 가위로 잘라내야 돼. 페트병 뒤에 풍선을 씌울 거야. 이것도 힘이 세야 되니까 어른이나 와이맨한테 맡겨야 된다고. 짜잔! 공기대포야! 팡팡! 하나도 재미없겠다 뭐. 와이맨 공기대포로 촛불 끄기 도전! 촛불은 나도 끌 수 있는데. 따코, 그럼 이렇게 멀리서도 끌 수 있어? 자, 와이맨 준비하시고 공기대포 발사! 공기대포가 촛불을 어떻게 끄는지 잘 보이게 연기를 페트병 안에 가득 채우고 공기대포 발사! 발사! 우와! 공기 도넛이다. 두 번째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아요. 소가 변하는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불꽃 주변이 일단 환해져요.
불꽃의 모양은 둥글고 길쭉하네요. 색깔은 노란색, 붉은색 등이 보여요. 밝기는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밝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가 녹아 촛농이 흘러내려요. 초에 불을 붙이기 전에는 고체 상태였는데 불을 붙이고 난 후에는 액체인 촛농으로 변해서 흘러내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초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손을 가까이 가져가 볼까요? 불꽃에서 먼 곳으로부터 점점 가까이 할수록 뜨겁게 느껴져요. 특히 불꽃의 아랫부분이나 옆부분보다는 윗부분의 손을 점점 가까이 했을 때 더 뜨겁게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심지와 심지 근처의 변화를 관찰해 볼까요? 심지 윗부분은 검은색이고 아랫부분은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심지 주변의 초가 먼저 녹아 가운데가 움푹 패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알코올이 타는 모습도 살펴볼까요? 불꽃은 푸른색과 붉은색을 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코올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요. 손을 불꽃에 가까이 하면 손이 따뜻해집니다. 초와 알코올이 타는 모습 잘 관찰했나요? 그럼 관찰한 것을 정리하면서 초와 알코올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초가 타는 현상 관찰해 보면요. 불꽃의 모양 볼까요? 모양은요,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불꽃의 색깔은 어떤가요? 이렇게 노란색도 보이고요. 이렇게 붉은색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밝기는요. 윗부분은 밝고 아랫부분은 윗부분보다 어두워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불꽃의 위치에 따라 밝기가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봤더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가 녹아서 이렇게 촛농이 뚝뚝뚝 흘러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 흘러내린 촛농은요. 나중에 고체가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초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손을 가까이 가져가 보았는데요. 일단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아랫부분이나 옆부분보다 윗부분이 더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이 이 아래나 옆부분보다 뜨거운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심지를 보니까요. 심지 윗부분은 어때요? 검은색이고요. 아랫부분은 하얀색인 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또 심지 주변은 이렇게 움푹움푹 패이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초의 무게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초에 불을 붙이기 전에 무게를 재보면요. 81.6g이에요. 촛불을 끈 후에 다시 재어보니 80.5g. 어때요? 이 초의 무게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그 밖에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요. 불꽃 끝부분에 흰 연기 같은 것이 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코올이 타는 현상 관찰한 거 정리해보면요. 이 알코올의 불꽃 모양도 어떤가요?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하고요. 불꽃의 색깔은요. 보면 푸른색도 보이고요. 이렇게 붉은색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불꽃 주변은요. 밝아지는 것 관찰할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았더니요. 이 안에 들어있던 알코올의 양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요. 손을 가까이 가져가 봤는데요. 역시나 아랫부분이나 옆부분보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윗부분이 더 뜨거운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역시나 무게도 한번 관찰해 보았는데요. 무게 전에 심지부터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심지는요. 이 심지 주변 보면요. 여기는 이렇게 검은색 이네요. 이 아랫부분은 하얀색인 거 관찰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번에 진짜 알코올 램프의 무게 변화 관찰한 거 정리해 보면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기 전에는요. 107.9g이에요. 근데 알코올 램프에 불을 껐더니 106.6g. 어때요? 역시나 무게가 줄어든 걸 관찰할 수 있죠. 그 밖에 또 관찰할 수 있는 내용 살펴보니까요.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관찰할 수 있고요. 이 알코올이 탈 때는요. 연기 같은 것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초와 알코올이 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자, 발견했나요? 자, 일단요. 이 초와 알코올이 탈 때는요. 주변이 밝아지고 따뜻해진다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밝아진다는 것은 물질이 무엇을 낸다라는 뜻이 될까요? 그래요. 바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밝아지겠죠. 따뜻해진다라는 것은요. 열을 내기 때문에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물질이 탈 때는요. 빛과 열을 내면서 탑니다. 자, 그리고 또 공통적인 현상. 이 초의 무게, 이 초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요. 이 알코올의 양도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물질의 양이 변한다라는 것도 공통적이고요. 그리고 무게가 이 초가 타기 전, 알코올이 타기 전, 후 무게를 비교해 봤더니 무게가 줄어든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초와 알코올뿐만 아니라요.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특히나 물질이 탈 때는 무엇을 낸다? 빛과
열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 생활에서 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 석유 등이에요. 석유가 탈 때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면 밝아지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아궁이는요, 이 방이나 뭐 솥에 불을 때우기 위해서 낸 구멍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태워요. 그럼 나무가 타면서 열이 막 나겠죠. 그 열로 방도 데우고 요리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가스레인지, 이거 역시 이 물질이 탈 때 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인데요. 가스가 타면서 열이 나요. 이 열로 음식을 익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데 이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캠핑 가면요, 이 모닥불 놀이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나무가 타면서요, 이 밤에 주로 이 모닥불 놀이를 하면 이 주변이 밝아지고 또 그 근처에 앉아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모닥불 놀이도 즐기잖아요. 이렇게 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우리 친구들도 많이 찾아보세요. 오늘의 첫 번째 꼭 기억해,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 꼭 기억해야 할 현상은요, 물질은 빛과 열을 내면서 탄다. 그리고 물질의 양과 무게가 줄어드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거. 빛과 열을 내면서 탄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와 알코올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해보고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 현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학습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이 탈 때 발생하는 빛과 열을 우리 생활에서 이용하는 예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초와 알코올이 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은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늘 봐왔던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외우지 않고 꼭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불꽃 모양은 위아래로 길쭉합니다. 불꽃의 색깔은 주황, 노랑, 파랑입니다. 사진 속의 불꽃 색깔을 잘 보면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이 보입니다. 불꽃의 위치에 따라서 밝기가 다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초가 녹아 촛농이 흘러내리고 다시 굳습니다. 그리고 초와 알코올의 양이 모두 줄어듭니다. 손을 가까이 대면 불꽃의 윗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와 심지 근처의 변화를 보면 심지 윗부분은 검은색이고 아랫부분은 하얀색입니다. 촛불은 심지 주변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무게를 재어보면 초와 알코올 모두 첫 무게보다 가벼워집니다. 이 외에도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번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현상.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타게 되면 첫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따라서 변하는 결과는 다른데 초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합니다. 이 점이 바로 전기불이 타는 현상과의 다른 점입니다. 전기불은 전기가 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불은 빛과 열이 발생하긴 하지만 자유전자가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탈 때는 첫 물질이 줄어들면서 다른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는 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타는 것과 전기불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3번 물질이 탈 때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예. 물질이 탈 때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예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빛을 이용하는 경우는 유등이 있습니다. 유등 안에는 촛불이 들어 있습니다. 유등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 때 성 밖의 지원군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축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등이 있습니다. 풍등 안에도 촛불이 있습니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등을 하늘 위로 띄우는 것입니다. 풍등은 삼국시대에 촉한의 책사였던 제갈공명이 발명한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 후 풍등은 하늘 위로 띄우면서 소원을 비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풍등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풍등을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험한 시설이 근처에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촛불이 있습니다. 요즘은 분위기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촛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을 이용하는 예에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때, 그리고 실내를 따뜻하게 데우는 난방용이 있습니다. 난방용으로는 사진에 나온 벽난로 외에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가스보일러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질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빛과 열이 발생하고 물질의 무게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28, 29쪽에 정리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초에 불을 붙이고 초가 탄 현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해 써보세요. 2번 문제입니다. 알코올에 불을 붙이고 알코올이 탄 현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해 써보세요. 여러분의 실험 관찰에 나온 표에 각 칸에 한 가지씩만 적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만든 표를 참고해서 적어주세요. 이 내용은 외우지 않고 이해하면서 한 번씩 적어도 충분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초와 알코올이 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을 찾아 써보세요. 첫 번째로 빛과 열을 냅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다른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는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두운 곳을 밝힐 때, 요리할 때, 그리고 난방할 때 사용합니다. 3번 문제는 오늘 공부의 핵심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과제는 실험 관찰 28, 29쪽을 풀고 사진을 찍어서 각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